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박민영 앵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요새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조 정도 아닐까요? 비슷해요. 21조라고 해요. 하루 평균. 코인 시장에서 개인들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23조? 25조랍니다. 그러니까 많네요, 이제 많기는.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하는 대금보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금이 훨씬 많을 뿐더러 첫 번째로는 개인들 진짜 돈 많다. 두 번째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주변에도 과거 대비 확실히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수치로만 봐도 확연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관련된 직종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이 시장에 끌고 오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 돈을 벌게끔 해드려야겠죠. 예, 그러려면 정보를 선점하게 해드려야 되고 책임이 막중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건데 네. 그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정보들과 전략들 준비했거든요. 먼저 우리가 장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의 분기 실적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0.9%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4,000을 넘어섰습니다. S&P 500 지수도 1.11%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다음 달 후반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고 간밤에 미 백악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오는 6월 안으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합니다. 또 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재개 시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매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9성 종목에 한해서 부분 재개됩니다. 미국 증시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대형주나 또 투자 가능한 전략 쪽 종목별 전략은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뉴욕 다우지수처럼 우리도 공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안아보겠습니다. 자, 투자 뉴스 이어서 확인해 보죠. 정부에서 국내 한 제약사가 오는 8월 다국적 제약사에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하면서 백신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 생산 업체들에는 확인 문의가 잇따랐고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인수전에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빗썸을 인수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게임과 토큰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샤오펑이 자체 반도체까지 만든다면 하드웨어와 기존 소프트웨어 간 유기적 운용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주요 뉴스들 확인해 왔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업황이나 산업 전망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책들까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6월 안으로 K반도체 그리고 K배터리 종합 전략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이랄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정책까지 밀어준다면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탄력도도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나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조선, 해운까지도 업종별 지원 방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다 대형주들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대장주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국가 대비 관련한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얘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했던 건데 네. 한 가지 표를 더 봤으면 좋겠는 것이 삼성 SDI와 SK하이닉스가 사실 6개월간의 수익률을 보면 60%가 넘어요. 네.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업황 전망 대비 잘 못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답답함을 정부 정책으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답함을 해소하고 다시 달려갈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이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어제 이 소식 듣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스트레스? 맞아요. 국내 한 제약사 8월부터 해외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할 거야. 그런데 어떤 제약사고 무슨 백신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이 연못에 돌을 던진 느낌이랄까요? 네네.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온통 추측성이 난무한 이야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녹십자 10% 급등했고요. 뭐 녹십자는 남양 녹십자인가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네네. 어제 종목 토론방에서 활발했고요. ST팜은 일단 5%, 이수 앱지스 29%. ST팜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 굉장히 컸고요. 맞아요. 한미약품이나 엔지캠 생명과학 등 조금이라도 백신과 관련이 있거나 기대되는 쪽의 종목들 어제 들썩였고 그 회사로 전화도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 기술이 있으면 전화 난리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렸죠. 그리고 제약 애널리스트도 어제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측성이 난무하고 관심주에 대한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 사실 알다시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콱 집어서 뭐 종목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만큼 투심이 요동치니까 가능하다면 저희 시간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맹점은 어쨌거나 돈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안을 어떻게 전략화시킬 수 있을지도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네.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막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전에 네. 위메이드가 참여를 했다는 단독 보도들이 어제 나오고 후속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게임과 그리고 코인을 통해서 좀 시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가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빗썸 인수전으로 인해서 이걸 인수하는 기업의 지분 가치가 또 얼마나 튀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투자뉴스 7에 지금 반도체, 배터리, 뭐 코인, 제약 다 나왔네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만한 주요 뉴스들 다 담았으니까요. 저희 시간 통해서 이어지는 전략 세워주실 거죠? 예, K 배터리부터 전기차 그리고 관련한 제약 바이오까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좀 큰 그림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내용이 나왔으니까 K 반도체와 K 배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 SDI의 주가 흐름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이나 어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호재는 만발한데 주가 자체가 생각보다는 덜 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그러면 오히려 기회로 이게 후반이 좋다면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어쨌든 3,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미국하고 뭐 유럽도 보면 신고가인지를 그렇죠.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기존에 주도했었던 뭐 IT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좀 덜 오르는 기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곧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뭐 곧 해결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그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최근에 신고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주랑 경기 민감주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저께 정부도 뭐 K 배터리, 뭐 K 반도체, 그러니까 뭐 반도체 배터리를 뭐 다시 뭐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 원래 중요하게 봤는데 워낙에 이제 이번에 K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뭐 바이든도 나서가지고 어떤 회담을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K 배터리도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K 반도체 죄송합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0억 달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매년 한 10% 정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전 더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자율주행이 됐든 네. 뭐 전기차가 됐든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든 이런 투자 뭐 지원이든 이런 거를 좀 뭐 아직은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뭐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르네사스 뭐 독일은 인피니티 등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중점적인 지원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쵸, 많이 쪽이잖아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다면 네. 이게 진짜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것도 실적 영업이익률에 괜히 방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썼다라면,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게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반도체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뭐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차량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되게 크게 네. 예전과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약간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라든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점을 좀 갖고 있다. 특히 LG 이노텍은 LG 그룹 자체가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차량 쪽으로 조금 사업을 좀 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쨌든 전자 부품 쪽을 좀 만드는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실리콘웍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서 조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룹이 좀 분리가 되면서 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충분히 한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LG 이노텍은 이제 뭐 상승의 시점, 그러니까 매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약간 이 대신에 이제 각형으로 조금 일부 네.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세로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이제 각형 그 배터리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에 좀 맞춰서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각형 쪽이라면 지금 네. 그거 납품하는 쪽이 우리 3대장 중에서는 삼성 SDI잖아요. 네, 삼성 SDI. SDI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SIDI 같은 경우도 올해 뭐 배터리 사업부 더 좋아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지만 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탄력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각형으로 가든 뭐 저기로 셀형으로 가든 뭐 전 똑같이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한 18만 원, 20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만한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방대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래도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그 세분화된 중소형주들 각각 강점이 있는 분야별로 네 종목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노텍과 실리콘웍스, 신흥 SEC,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렇게 추려봤고요.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볼 것은 이거 제약바이오인데 이것도 저희가 뭐 딱 정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추정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 계약상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도 밝히지는 않은 건데 어떤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갖고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매개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좀 나쁘게 말하면 혼란이고 좋게 말하면 관심도가 폭증했던 건데 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약바이오주는 항상 좀 요즘에 핫하죠. 뭐 항상 핫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유행했었던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임상 시험이 좀 딜레이 되거나 또 몇몇 기업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코로나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좀 임상 시험이 재개가 되거나 하면서 좀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구분되면서 이제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테마가 엮이면서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게 약간 뭐 어저께도 그랬습니다만은 실체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저께 실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보면 뭐 어떤 회사가 뭐 치료제, 약간 물질을 갖고 있다. 뭐 혹은 어떤 회사가 뭐 진단키트를 뭐 개발해서 뭐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뭐 며칠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과거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기적인 흐름이 좀 나왔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오르는데도 뭐 제한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조금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위탁 생산 쪽으로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위탁 생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진단키트처럼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위탁 생산은 뭐 1, 2회성 아니냐 이것이 뭐 언제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백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은 더 맞아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매 1년에 한 번씩은 그렇다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뭐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어제 변동성이 컸었던 종목들을 앞에서 박민영 앵커가 한번 쫙 추려줬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번 이슈 빼고서라도 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여긴 진짜 매력이 있다라고 찝을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지 뭐 화요일에도 우리가 언급했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련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만 놓고 보신다라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약을. 만들고 있고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의 계약을 맺었었던 것을 공시를 좀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고 이들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언급되진 않았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위탁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ST판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아직은 공장 설비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지만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기업들은 이미 뭐 그 물질만 그러니까 원료만 있으면 바로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뜬구름 잡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선택을 한다라면 뭐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 하나만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이 세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만 봤을 때 녹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위탁 생산 쪽으로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은 가장 큰 곳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쵸. 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탑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외에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 흐름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창의 스픽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수급과 여긴 전기전자 업종은 워낙 방대해서 그쵸.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계신 네,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전기 업종인데 뭐 저는 IT 반도체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거래소 쪽하고 또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1000포인트를 올해 이번 주에 어쨌든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래소는 이제 지난주까지 좀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 이제 상승을 좀 시도하는 부분들이라서 약간의 온도차는 있겠지만 저는 특히 대형 전기전자, IT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우존스라든지 S&P 500은 신고가를 갔습니다만은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죠. 약간의 기업의 분포되어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좀 못 올라갔었던 것은 어찌되었든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LG화학 이런 배터리,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게 거래소에는 시가총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같이 얽매여서 못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나스닥이 신고가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 수급 보면은 뭐 엄청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용조용 매수세가 은근히 맞아요. 많이 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그 매수가 집중된 것을 보면은 전기전자 쪽. 어저께도 전기전자 업종에 한 2,500억인가요? 그 정도가 순매수가 유입이 된 것을 본다라면 시장이 만약에 3,20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대형주가 좀 움직여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 쪽을 보니까 예.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전자 업종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놓고 본다라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약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지난 1, 2, 3월 달 같은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좀 약한 조정 그리고 나서 전 3,2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전기전자 업종군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을 그러면 뭐 꼽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어찌되었든 지금 지수랑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예. 조금 더 잘 가는 종목군들. 그러면은 뭐 하나만 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억눌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전자 뭐 최근에 뭐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올라왔지만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좀 주목해서 보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야 최근에 탄력이 좀 떨어졌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케이 이거는 그래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삼성전자 지금도 살 수 있어 하겠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이것도 뇌피셜이긴 한데 원래 오늘 박민영 앵커의 출근 전 아이템이 LG전자였는데 예.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고점, 전고점까지 올라와서 네. 이거 보고 사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네. LG전자가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식은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은 모든 주식은 못 가겠죠. 뭐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리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 나중에 보면 더 많이 갑니다. 저 바닥에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보다는 그 고점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못했을 때 네.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은 더 매수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하죠. 더 공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걸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1월 달에 올라왔었던 것은 약간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만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는 뭐 스마트폰 사업 부분 좀 접는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LG전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충분히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자체를 저는 3,2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대형 전기전자 업종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접근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서 확신을 얻어봤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